자, 오늘은 52페이지 대지형의 형성 할게요. 우선은 대지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건데, 자, 우선은 크게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적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힘인 거고요. 외적 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에 가장 더 큰 힘은 내적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적 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산. 조륙할 때의 조는 메이크의 조예요. 그럼 육지를 만드는 거죠. 육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윤기 솟아오르거나 침강 가라앉거나. 조 메이크의 조죠. 그다음에 산 말 그대로 마운틴 산이죠. 자, 습곡 계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굽어진 거. 그다음에 단층 끊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화산은 말 그대로 파이어 화산이죠. 자, 외적 작용은요, 태양의 에너지를 비롯한 거, 즉 기상 현상인 거예요. 물이 지나감으로써 범람을 하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요. 분급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하던지 혹은 바위가 깎이던지 파랑 파도에 의해서 빙하에 의해서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해서 내적 작용으로 인해서 더 큰 변화, 외적 작용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판구조 운동과 대지형의 형성인데요.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요, 약 10여 개의 판이다. 자, 그런데 판의 경계 지역은 이제 지각이 불안정, 당연히 이제 부딪히거나 끊어지거나 같은 현상 때문에.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죠. 그래서 해양판은 밀도가 높아서 두 판이 충돌하면 해양판은 아래로.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더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거야. 무게가 조금 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판은 아래로, 대륙판은 위로 향한다. 자, 그 다음에 대지형의 형성,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라지면서 형성이 된대요. 자, 자료 분석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우선은 지진대와 화산의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자, 판의 경계와 그다음에 지진대와 화산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지진과 화산은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 볼게요. 판의 경계는 판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한대요. 자, 첫 번째, 두 개의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유형. 그래서 두 개의 판과 판이 서로 미끄러질 때 마찰로 인해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대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경계부의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 해양에서 판이 갈라지는 경우 갈라진 두 판 사이로 마그마가 흘러나와 해령을 형성하며 지각을 확장시키고, 그게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내부에서 판이 갈라진다고 한다면 동아프리카 지구대. 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에 부딪히는 거죠.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와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래요. 그래서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대규모의 습곡 산맥, 그런데 해양판과 더불어서 대륙판이 충돌한다면 지진과 더불어서 마그마가 분출, 화산 활동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판의 경계로 인해서 형성되는 검정펜. 자, 첫 번째는 두 개의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판이 갈라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자,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면, 자, 첫 번째, 두 개의 판이 어긋나거나 미끄러진다고 한다면, EX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료 분석에 지도 나와 있어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샌 안드레아스라고 한다면 쉽게 LA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지요? 자, 두 판이 갈라지는 경우라고 하는데 두 개의 케이스예요. 해양에서 두 개의 판이 갈라지던가 아니면 육지에서 갈라지던가 두 개인데 해양에서 갈라질 때는 아이슬란드 에서 해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육지에서 갈라지는 경우는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합니다. 자, 위치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야.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그 다음에 해양판과 아니지 미안 차가 아닌데 치우게. 대륙판. 자, 그러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을 할 때면 자, 얘가 아래로 들어간다고 했죠. 밀도가 높아서. 일단 대륙판은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은 화산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에요. 당연히 지진도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대륙판끼리 부딪힌다면 지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규모 산지가 형성이 되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판의 경계.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우선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개의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라고 했어요. 얘 판 하나와 얘 판 하나. 그래서 샌안드레아스 단층, 아까 선생님 로스앤젤레스 LA 얘기했죠. 혹시나 LA는 LA고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의 줄임말이 LA예요.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라고 한다면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즉 화산이 폭발하려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야 돼요. 성질이 다른 두 개가. 지진은 당연한 거고 지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판이 갈라지는 경계라고 하는데 동아프리카에 있는 지구대라고 하는데 갈라지면서 지하에 있던 이 땅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자,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을 해서 근데 어쨌든 얘도 대륙이고 얘도 대륙이잖아. 그래서 산맥이 형성이 되면서 지진이 발생하지 화산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세계의 주요 대지형이라고 하는데 자, 안정육괴예요. 말 그대로 안정이고요. 육지, 안정된 육지인데 괴라는 말. 선생님이 예전에 한국지리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그 괴입니다. 즉 큰 덩어리. 선생님 괴 얘기할 때 금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안정육괴라고 하면은 큰 육지 덩어리인데 안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형성된 거야? 시원생대 오랜 기간. 자,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형성이 된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해발 고도가 낮겠죠. 완만하겠죠.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받았을 거 아니냐.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원, 평평한 거의 평야래요. 자, 순상지 할 때 우리 제주도에서 화산할 때 화산의 모양, 종상화산, 순상화산 했던 거 기억나죠? 순이 방패 모양이에요. 그래서 완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로 대륙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발트 순상지, 시베리아 순상지, 캐나다 순상지, 아프리카 순상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얘를 얘기하자면은 안정육괴는 구대륙일 것이다. 자, 그러고 다시 보세요.
발트, 시베리아, 캐나다, 아프리카, 캐나다만 신대륙이네. 대부분이 구대륙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다? 철광석이다. 자, 고기 습곡 산지 고생대 이후에 조산운동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오랜 기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발 고도가 낮고요. 경사도 완만하고요. 자, 오래되다 보니 연속성도 약합니다. 자, 여기에는 지하자원은 뭐다? 석탄이다. 안정육계 주변에 위치한 게 바로 고기 습곡 산지예요. 스칸디나비아 산맥, 우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드라켄즈버그 산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신계습곡 산지 뉴예요. 브랜뉴. 자, 중생대에서 신생대 조선 활동으로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험준하죠. 그 다음에 산지의 연속성에 뚜렷해요.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지각이 불안정하대요. 그 다음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신기습곡 산지에 해당이 되겠죠. 자,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로 나누어진대요. 자, 여기에는 석유. 그러니까 봐봐.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지하자원 있니? 없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은 다 무슨 산지인 거야? 네, 고기 습곡 산지인 거예요. 우리는 끽해봐야 석탄밖에 없죠. 자, 밑에 자료 분석 볼게요. 자료 분석 보시면은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산맥 이름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100% 외워두면 좋겠죠. 100% 외워두면 좋은데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대신에 그럴 거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눈에 익혀야겠죠. 근데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막 이게 이건 것 같아 추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앉아서 막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안정육계는 시원생대에 형성된 이후에 오랫동안 침식작용의 영향으로 평탄해진 지형이래요. 주로 판의 경계에서는 멀리 떨어져. 왜냐면 판의 경계는 새로 생겨나는 거죠.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거와가 밀려난 거야. 자, 철광석 매장지다. 고생대 이후에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고기습곡 산지에는 석탄이 분포한다. 즉 늙은 땅덩어리는 철광석과 석탄이 있는 거예요. 신기습곡 산지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대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등 신기습곡 산지가 발달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자, 유명한 것들 우선은 알프스 산맥, 신기습곡 산지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알프스 산맥 유명한 거,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자, 이렇게는 신기습곡 산지에서 유명한 거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거 로키 산맥까지. 그래서 아까 자, 같이 가는 거야. 이제 여기가 그거야.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안드레아스 단층. 그러니까 여기가 신기습곡 산지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고기습곡 산지는요. 고기습곡 산지는 습곡 산지 스칸디나비아 산맥, 고기습곡 산지. 그 다음에 우랄 산맥. 자, 이거 아세요? 우랄 산맥을 경계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누어져요. 자, 우랄 산맥 고기습곡 산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도 고기습곡 산지이고요. 그 다음에 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이것도 고기습곡 산지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켄즈버그라고 하는데 드라켄즈버그까지는 뭐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라는 거예요. 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부분 자, 여기는 바람 바지예요. 그러니까 이 산맥이 주는 의미보다는 이 산맥으로 인해서 뒤에는 바람 그늘인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 뭐 했니? 양 키울 때 대천정 분지라고 해서 빨대 꽂아가지고 물 끌어올린다고 얘기했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말 그대로고요. 그레이트. 그 다음에 디바이딩. 배러리가 없다는. 얜 또 왜 안 먹힐까나. 뭐 암튼. 자.
됐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환태평양 조산대. 저 오늘은 환태평양 조산대까지만 할게요. 환태평양 조산대는 자 태평양 동안 그 다음에 태평양 서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동안 서안 네 뭐 나누어서 태평양 동안이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있는 쪽이죠. 아시아 쪽이에요.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고리라고도 한대요. 그런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육지로 된 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을 활발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그래서 지각이 매우 두껍다. 그러니까 지각이 두꺼워. 그러니까 봐봐. 대륙판 1,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륙판 2 했을 때 지진, 화산이 나오려면은 판 2개를 뚫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하는데, 지구대라고 하면은 그 갈라진 부분의 바닥 부분이에요. 지구대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거야. 원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갈라짐으로써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지구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엔 중앙 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이라고 해서 막 폭포가 올라와요. 혹시 그 뭐지? 아이슬란드로 간 새끼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나요? 나중에 진짜 동영상 보고 싶은데 진짜 볼 수가 없다. 녹화라도 내가 하고 싶은데. 아무튼 아이슬란드 막 지하에서 막 폭포수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화산지형 환태평양 조산대 아니 화산지형이라서 싱기스코 산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4페이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대신에 대지형 형성해가지고요. 여기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시고요. 산맥들 이름 눈에 좀 많이 익혀